우리 어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당연히 원가에 포함하는데 그 취득 시점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전 거는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였죠.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기계장치를 사면 기계장치라고 쓰는 거고 자동차를 사면 차량 운반고라고 쓰는 거예요. 자동차 취득세 납부했다고만 문제 나와도 우리는 차량 운반고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합쳐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좀 볼 건데 감가상각을 할 때에 우리가 직접법을 하는 게 있고 감가상각을 간접법으로 하는 게 있었죠. 직접법, 간접법. 직접법이라는 건 본 개정 과목을 직접 반대쪽 대변에 써서 차감시키는 거고 간접법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 적혀 있는 개정 과목은 그대로 두고 그 개정 과목에 차감 개정을 쓰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고 한번 감가상각을 하고 얘를 파는 것까지 분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법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편해요. 자, 첫 번째 취득을 해요. 자, 우리 회사가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 주고 산다고 볼게요.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자, 뭐 간접법이든 뭐든 사올 때는 똑같죠. 자, 이렇게 사왔다가 우리가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으로 5년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제가 예를 때 정액법 잘 쓰는 이유가 편해요. 잔존가액 없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고 5로 나누면 1년에 20만 원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기말에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할 때 직접법으로 쓰는 거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그러면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이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써서 장부 금액을 80만 원으로 줄이는 게 직접법이라 그랬죠. 자, 그럼 간접법으로 쓰는 건 기말 감가상각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이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자산을 줄이는 걸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인 짝지를 써야 돼요. 지금 자동차 하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의 짝지를 꼭 선택을 하셔야 이 차량 운반구가 우리는 100만 원인데 2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자동차를 90만 원에 판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직접법 가지고 보면 8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았다는 게 눈에 보이죠? 내 장부 금액이 80만 원이잖아요. 100이었는데 20만 원 줄였으니까. 그럼 10만 원 이익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자, 얘가 처분을 하면 처분을 90만 원에 하면 자, 우리가 항상 뭔가를 팔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내 장부에 있던 기록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에 있는 기록 지우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을 전부 다 지워주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하고 관련된 금액은 80만 원밖에 없어요. 20만 원은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80만 원을 지워주면 이 자동차의 흔적은 전부 다 지워지죠. 그래서 대변에 80만 원이 나갔죠. 직접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우려면 처분을 90만 원에 하면
자, 우리 차량 운반구에 대한 금액 100만 원은 장부에서 우리가 감가상각하면서도 손을 안 대요. 그럼 100만 원이 그대로 있겠죠. 지금 얘를 줄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차량 운반구든 뭐 기계장치든 취득 금액을 대변에 지워야 얘가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라고 써서 얘를 지워주게 돼요. 그럼 그리고 나서 또 자동차 이 차하고 관련 있는 계정 과목이 있나 확인해 보면 이 자동차가 20만 원 달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얘도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내가 안 지워주면 장부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 지우려면 반대쪽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 차량 운반구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처분하게 된 이 자동차의 흔적을 장부에 적혀 있는 흔적을 지워주는 효과가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회계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간접법 쓰니까 평소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로 감가상각을 두니까 팔았다라고 하면 취득원가를 먼저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 모여 있는 거 지우는 게 지금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분계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 찾으실 게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장부에 적혀 있는, 그리고 이 처분하는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이걸 봐서 먼저 이렇게 지금 얘는 이걸 지우기 위해서 이쪽에 쓴 거고 얘 쌓여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죠? 얘가 좀 편하죠. 왜냐면 얘는 내가 지금 9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그래서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자마자 장부 금액 얼마지? 80만 원 적혀 있네. 90만 원 받았네. 10만 원 이익이야. 이게 끝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분계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 사서 20만 원 다른 거 팔아서 90만 원 받으니까 그러면 얘 둘이 같아야 되는데 1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분계할 때는 편한 거 먼저 쓰라는 이야기를 어제까지도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유형자산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일반 전표할 때는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섞어버리면 컴퓨터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이 여러분한테 독이 되어서 실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세 9만 원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분계가 실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분계 연습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 있으면 분계할 때 첫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지우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우고 얼마다 이렇게 자기 번호의 페어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현금이나 이런 돈으로 수령액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꼭 쓰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번째로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될 거예요. 항상 장부에 쓰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장부에 적은 금액보다 돈 많이 받으면 처분이 작게 받으면 처분 손실인 거예요. 내 장부에 얘가 얼마짜리라 써뒀거든. 그래서 직접법 하든 간접법 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표현 썼죠. 장부가액 기억해 주세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제가 먼저 시작을 얘 장부가액 얼마죠? 라고 따질 거예요. 그리고 얘 얼마에 팔았죠? 라고 따질 거예요. 그럼 얼마 이익이라는 건 금방 알거든. 그럼 그거 생각해 놓고 분개를 하면 마지막에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분개가 틀렸다는 걸 검증하는 이야기예요. 컴퓨터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차변대변 합을 맞추려고 계속 금액을 이 금액이냐고 띄워요. 나는 아니야 하고 금액 계속 수정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내주는 값을 가지고 맞아라고 엔터 쳐버려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금액이 지금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결과가 안 나와 있으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위에 뭐가 틀렸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검증을 3번까지 해놓고 검증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거 안 쓰고 바로 엔터 쳐서 차이 나는 금액을 바로 써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일단 이 순서만 기억해서 이제 처분 분개하는 순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제가 처분 설명하면서 취득원가 페이지를 폈다 그죠? 잠깐만. 199페이지가 처분인데 엄청 내용이 부실하게 적혀 있죠. 199페이지에. 자, 그럼 제가 처분의 경우를 이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처분은 판 게 아니에요. 처분은 회계에서 처분은 장부에서 기록을 지우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할게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했고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 6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60만 원. 자, 그럼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을 다른 건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해요. 자, 그럼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였죠? 그렇죠. 40만 원이었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 100이고 장부가격은 40이잖아요. 그럼 4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앴으니까 40만 원 건물이 없어져서 만큼 내 자산이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손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40만 원만큼.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분개될 거라는 거예요. 대변에 건물 100만 원. 항상 이게 기본 틀이에요. 취득원가 지우고 다음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얘는 건물의 짝지를 쓰고. 자, 그럼 돈 받는 거 써야 되는데 돈 받고 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우는 거. 그럼 이제 나는 지금 4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얘를 지금 장부에서 지우면서 손해 본 거죠. 장부에서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처분이 판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이유 아시겠죠? 장부에서 지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응용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똑같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철거비가 10만 원 더 들어갔다고 볼게요. 철거비가 1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건물 얼마짜리였죠? 장부가액이 40만 원짜리죠. 얘 없애서 지금 내 자산이 40이 없어져서 손해잖아. 근데 철거비가 10만 원 더 들어갔대. 그럼 얘 없애면서 얼마 손해 보게 된 거죠? 5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변의 건물 똑같이 100만 원 없애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이제 장부에 있는 흔적을 지웠죠. 그럼 얘 지우면서 40손해인 줄 알았는데 철거비가 10만 원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형자산을 처분 지우면서 손해본 돈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분계를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계를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분계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금 50만 원 손해야라고 말했잖아. 그럼 그 결과가 나오도록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내가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준점만 조금 회계 기준으로 해 상식을 바꿔가는 거지. 여기 이때는 그냥 40만 원짜리 건물 없어진 손해 본 건데 얘는 철거비까지 하니까 50만 원 손해더라. 그럼 장부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철거비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 철거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든 건 사용 중이던 건물이죠. 사용 중이던 건물. 근데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산 땅 위에 못 쓰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자, 그럼 이때 자, 그냥 나눠서 볼게요. 하나가 토지의 가격은 자, 첫 번째 토지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고 두 번째 건물은 100만 원이고 세 번째 철거비 10만 원 들어갔다고 볼게요. 지금 세 개 다 따로따로 그냥 분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거 사면서 토지값 준 거는 첫 번째는 차변의 토지 200만 원, 대변의 현금으로 2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게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땅 샀다는 건 땅만 쓸 거지 나머지는 내가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토지라고 할 거예요. 건물 산 게 아니잖아. 그죠? 난 땅 쓰려고 산 거잖아. 건물을 새로 지으렸으면 내가 우리 회사가 쓰려고 한 건 땅이란 이야기예요. 땅. 자, 그럼 두 번째 이 건물은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 건물은 건물 쓰려고 샀으면 우리가 사용할 거면 우리 영업 등에 써야 유형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쓸 생각이 없죠. 이 건물 가격은 바로 철거했잖아. 그러면 얘는 땅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가격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얘도 토지가 100만 원 되고 대변의 현금으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 가격도. 자, 그럼 이제 이 철거비는 뭐라고 써야 되냐? 그렇죠. 이 건물 철거하는 것도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얘를 없애는 거잖아.
지금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지금 그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만 원 철거비도 현금 그 토지로 처리하게 되죠. 그럼 지금 사용 중이던 건물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된 거였고 여기에는 토지 취득원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철거비 비용이잖아요. 비용인데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죠. 비용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했을 때 비용인 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해요. 어제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때 자본적 지출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뭐 비용화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고 자산으로 인식해두겠다는 뜻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그래서 제가 자본적 지출은 자본은 자산의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로 가면 토지는 나중에 면세제화라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돼서 또 처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나중에 갈 수 있으니까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또 이제 처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볼게요. 처분. 그래서 시험에는 꼭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그 저 유형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아니었으면 투자부동산이 돼요.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 될 건데 그 시험 때는 공장 건물이나 본사 사업 짓는단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 샀다라고 나올 거니까 그럼 토지라고 쓰셔야 되겠죠.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처분의 개념 생각 여러분보다 이번에는 화재가 났다 볼게요. 건물에 똑같이 방금 얘들던 취득 100만 원, 감가상각이 60만 원인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소실됐다고 볼게요. 자, 그럼 화재에 대해서 소실되었으면 일단 우리는 없어졌으니까 이건 회계상 거래예요. 장부에 적혀있던 건물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나한테서. 자, 그럼 우린 대변에 건물이다 100만 원,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건 이제 항상 똑같은 거죠. 지울 때. 그래서 제가 1번, 2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처분 손실이 아니고 재해 봤잖아. 우리 이상적으로 이런 거 재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내 장부에 40만 원짜리 건물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40만 원만큼 재해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하고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하고 두 가지로 생각을 조금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재해 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재해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 개정하면 두 개 중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거 쓰라고 알려줘요.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제 손실만 일단 기억해 놓고 보험가입되어 있다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써라 그러면 시킨 대로 쓰면 되겠죠. 이 위치에다가. 그래서 일단 제 손실만 기억해 두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재해 당하면 제 손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잖아.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 수령하면 생각해 볼게요. 자, 보험금 예를 들어 60만 원 나온대요. 이익인가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40만 원짜리 건물이었는데 60만 원 받으니까 이익이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분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상 거래는 화재로 없어지는 건 없어진 그대로 하나의 사건이고 보험금 수령하는 건 보험금 수령하는 대로의 별도의 사건이에요. 연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 예를 들어 60만 원을 그날 만약에 돈 바로 받았다면 차변에 60만 원을 받고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다 6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보험금 받은 건 이 두 개는 서로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제가 방금 그런 이야기 한 이유가 이 지점 문제가 나오는데 얼마에 사봤었고 얼마 달았고 이런 정보를 계속 줘서 여러분들이 20만 원 이익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려고 유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험금 타는 날이네. 없어진 거는 그때 회계 처리했을 거고 지금은 보험금만 처리하는 거다. 자, 옛날 2011년 이전에는 여기에 미결산이라고 적어놓고 지우면서 20만 원 보험 차익이라고 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라 그랬죠? 11년 이전. 이제는 1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처리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얘는 구분할 필요 없어서 제가 안 쓴 거지. 영업의 비용이고 얘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우리 회사가 불태우는 게 영업활동이 아닐 거고 보험금 받는 게 영업활동 아닐 거잖아요. 영업외 수익 비용은 중요하지도 않는 거야 우리 회사에. 근데 왜 이걸 금액을 관리하면서 얼마 이익인지 산출하고 있니? 그런 짓 하지 마. 어차피 이익으로는 똑같이 2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올 건데 손익계산서에서.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전환 세무 1급 시험이라는 건 좀 막 나가요. 시험 문제가. 이제 이걸 방금 20만 원 이익이라는 걸 생각해서 분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타 없어진 날 그날 돈 받으면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났잖아. 정말 현실성 없죠. 불탔는데 그날 보험금 주는 아름다운 회사는 우리나라에 보험회사는 없을 건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세무일급은 나왔어요. 틀려라고. 그럼 그때는 그날에 다 일어났으니까 보험 차익으로 20만 원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따로따로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금 수령하기로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통보가 온 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근데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장부에 수익이라고 써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내가 수익 돈 벌었다고 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 인식 시키는 건 이거 쓰는 거예요. 수익 자리에 수익 계정 과목을 쓰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돈 못 받았잖아. 그렇죠. 받을 돈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쓰고 어디 보험회사라고 써두면 돼요. 그랬다가 돈 들어오면 얘 지우고 차변에 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통보받았다고 나오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통보받았다고 하면 보험금 수익에서 미수금이라고 쓰라고 나온 거예요. 문제가. 왜냐면 돈 받은 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통보받은 날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 인식 시점이 그때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이날에 이 분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초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부분이었고
자, 이제 201페이지로 가서 유형별 취득 원가가 적혀 있는데, 자, 유형별 취득 원가에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외부 취득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취득 시 부대 비용 원가 포함한다는 건데, 그 아래쪽에 그 별표시에 1번에 보시면 건물 구입 즉시 철거하는 경우, 얘가 땅만 쓰겠다는 의사 표현이죠. 구입 즉시 철거했다는 것. 그죠? 그런 경우에 철거 비용은 토지로 처리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즉시 한다라는 건 그 단계에 생략하고 아니면 걔를 쓰지 않고 이런 표현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거할 때에 부산물 매각대가 있는 경우 철거 비용에서 차감한다. 이건 뭐 시험에서 문제로는 해결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철거비가 10만 원 들었는데 그럼 10만 원만큼 우리는 여기 토지 가격에 포함하든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쓰든 뭔가를 쓰겠죠. 그런데 철거하면서 골재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얘를 팔아서 돈을 받으면 철거비가 10만 원이었는데 그 골재 파는 돈이 3만 원이면 그 3만 원 빼고 철거비는 7만 원이다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10만 원 들었는데 그 철거한 골재 팔아가지고 3만 원 받으면 난 철거비 7만 원만 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부산물 매각대가 있는 경우 철거 비용에서 차감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알고 보면 무슨 말인지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가만히 그냥 참 읽으면 이게 또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 드는데 알고 보시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표현이 좀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수증 및 무상 취득을 볼게요. 자, 우리 대표이사가 100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우리 회사에 무상 증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토지의 공정가액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자, 그리고 이 토지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하거나 취득세로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현금 지급.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보면,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놓고 우리 회사에 쓰라고 토지 줬다 그러면 그때는 영업활동에 사용한다고 간주해서 우리한테 땅이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예요. 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자, 일단 여기 자르고 앞부분만 보면 이 땅에 대해서 돈을 준 게 있나요? 없죠. 돈 준 게 있어야 되면 돈 줬다고 쓸 건데 없잖아. 이렇게 공짜로 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에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이 자산 수증 이익 금액을 100만 원으로 써야 되냐, 공정가액으로 써야 되냐,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업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기업이고 여기 B 기업이에요. 근데 A 기업에서 장부에 뭐 쓰는데 얼마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B 기업한테 너네 장부에 얼마 썼니? 라고 물어보고 그 금액 썼어? 하고 따라 쓰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기 쓰다가 모르는데 친구 거 보고 그거 따라 뺏겨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 회계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부의 금액을 가져와서 쓰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에 사왔다? 관심 없어요. 우리가 돈 줬으면 준 돈이 취득 가격이고 그 돈이 없으면 공정 가격이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산 수증이익이 1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토지는 150만 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거 빼고 이것만 이야기해서
그럼 이제 취득세를 줘야 되겠죠. 현금으로 20만 원 취득세를 줬어요. 그럼 이 취득세는 개정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땅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될 거잖아요. 땅이 지금 내 장부에 들어오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 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재산세나 이런 건 세금과 공과는 비용 처리할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매년 취득원가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는 취득세는 취득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토지라고 할 거니까 20만 원을 더해서 토지 가격은 170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170만 원.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산 수증 이익 계정 과목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고,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 원가는 공정가액에 더하기 취득시 부대 비용이라고. 취득시 부대 비용은 더해줘야지. 공정가액이 내가 돈 안 준 부분인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공정가액이야 이것만 외워서 여기 150만 원 딱 집어넣고 분개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짜로 받은 부분만 150인 거지. 그죠? 그래서 공정가액에 취득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게 우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4번의 현물 출자하고 자가 건설은, 현물 출자는 우리가 아직 자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세계 시험에는 또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자가 건설은 우리 어제 했었었죠. 우리가 만든 자가 건설이 자가 제작의 뜻이라고 그랬고, 취득시 부대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둔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럼 교환이 있는데 교환하면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쉬었다가 저같이 교환 보고 유형자산 마무리하고 무형자산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